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동일 전기산업기사 1회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41번부터 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 보시면 전격 150kV 철선이 1kW, 전바동선 4kW인 단상변압기의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 시에 부하 kVA를 물어봤는데 역률은 1을 줬고요. 역률은 이제 준 이유가 단위 관계에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kVA와 킬로와트의 단위 관계 때문에 역률을 준 것인데 피상분의 kVA에다가 역률을 곱하면 유효전력의 킬로와트가 나오는데 1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겠고요. 만약에 0.8이다, 80%다 그러면 0.8을 곱하면 이제 수치가 달라지는데 100% 1이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뭘 구할 거냐면 최대 효율 시의 부하를 좀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효율 시의 부하를 한번 구해볼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n분의 1 부하 시의 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n분의 1 부하 시의 자, 최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이제 루트 PC분의 PI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동선과 철선을 줬으니까요. 동선이 얼마냐면 4kW, 철선이 얼마냐면 1k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걸 구하면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변압기는 2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최대 효율 시에 부하, kVA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용량, 전격 용량이 150kV짜리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 최대 효율이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75kVA가 나오는데 요 75kVA짜리가 뭘 의미하냐면 150짜리가 있지만 절반의 75짜리의 부하를 걸었을 때 이 변압기는 최대 효율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물어봤는데 75짜리가 보기에 보시면 4번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미 4번으로 세팅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1 부하시의 최대 효율을 구할 건데 자, 원래 효율 공식은 여러분들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인데 자, 지금은 2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 최대 효율이 나오는 거니까 자, 출력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요. 역시 이제 출력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손실인데 철선은 변하지 않는 고정선이니까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요. 동선은 변하는 가변선이니까 i제곱의 r로서 2분의 1의 제곱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2분의 1 부하니까 2분의 1 제곱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용량 150에다가 2분의 1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용량 150에다가 역시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선은 변하지 않는 손실이니까 그대로 1 잡아주시면 되고요. 동선은 4kg인데 2분의 1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제곱을 잡아주셔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여러분들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97.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미 4번으로 해놨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4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2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무엇을 제어하여 출력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SCR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상각을 이용해서 출력 전압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제 정류회로에서 이제 SCR이 나오는데 교류를 직류로 바꾼 다음에 그 직류 전압을 SCR의 위상각을 이용해서 제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자, 전동력 응용 기기에서 GD-제곱의 값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기기를 물어봤네요. 여러분들 이제 GD-제곱의 값이라는 것은 이제 관성 모멘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 관성 모멘트가 작아야만 우리 엘리베이터가 정확하게 그 위치에 정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성 모멘트가 이제 크게 되면 정확하게 그 위치에 정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GD-제곱의 값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기기는 4번
4번에 엘리베이터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44번인데, 온도 측정 장치 중 변압기의 권선 온도 측정이 가장 적당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권선 온도 측정이라고 했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선 온도계가 되겠죠. 권선 온도에 측정을 하는 거니까 권선 온도계.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인데, 자, 45번은 이제 이게 근래 와서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인데요. 직류 및 교류 양용에 사용되는 만능 전동기. 그래서 이제 직류에도 쓰고 교류에도 쓰고 이 용량이 이제 75W 정도 되는데요. 뭐 이제 치과 의료용,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치과 의료용하고 영사기 이쪽에 이제 쓰는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 정유자 전동기가 되겠어요. 75W 소용량.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은 여기서 해결을 할게요. 보시면 어떤 변압기의 100번율 저항 강화가 2%, 100번율 리액턴스 강화가 3%다. 이 변압기로 역률, 지역률 80%인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는데 원래 이제 변압기 쪽에서의 전압 변동률 공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V2N분의 V2제로 마이너스 V2N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공식이 P 코사인 세타. P가 이제 저항 강화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P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Q에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플러스는 지역률을 줬을 때, 뒤질 때 역률. 마이너스는 이제 진역률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역률이 이제 지역률이다.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로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진역률이다. 앞설 때 역률이다.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 형태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지역률을 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자,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에 사인 세타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항 강화율이 지금 2%니까 자, 2 곱하기 역률이 0.8.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액턴스가 3%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니까요. 자, 이걸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1.6에 1.8이니까 3.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답이 2번에 있네요. 2번.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7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47번 문제는 자, 어떤 IGBT, 우리 반도체 소자 중에 하나인데, 열 용량이 0.02 줄 퍼 도시 이렇게 줬고요. 열 저항을 줬는데, 0.625 도시 퍼 와트를 줬어요. 자, 열 저항이 이제 나왔는데, 자, 그거를 잠깐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힌트인데,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잘 문제를 보시고, 단위를 보시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열 저항을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도시 퍼 와트잖아요, 단위가. 도시 퍼 와트니까, 자, 도시는 이제 온도니까 T라고 놓고요. 이 와트의 단위는 이제 소비 전력이니까 P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도시 퍼 와트, 이제 단위를 가지고 하나의 공식을 이제 만든 거죠, 제가. 자, 그런 다음에 이 소자에 직류 전류가 25A 흐르고 이때 전압 강화가 3V래요. 몇 도시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가 물어봤는데 전류가 25A 흐르니까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가 상승하는데 그때 온도가 몇 도 상승하느냐. 자, 이 온도를 물어본 거죠. 그럼 T는 열저항 아래다가 자, P 값을 곱하시면 돼요. 이 소비 전력은 P는 VI잖아요. 그래서 전압 전류 곱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열저항은 0.625. 그 다음에 전압이 자, 3V. 그 다음에 전류가 25A. 자, 이거 곱하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몇 도 나오냐면 약 47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 되겠고요. 요거 단위를 잠깐 보면 열저항의 단위가 자, 보세요. 자, 도시 퍼 와트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 전력, 소비 전력 와트를 곱한 거죠. 그럼 이제 요거 약분하면 도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만 보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에서 정지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전압 제어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 워드 레오나드가. 그래서 이제 직류기에 여러분들 자, 속도 제어법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첫 번째로 이제 계자 제어법이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이 계자 제어를 다른 말로 정출력 제어라고도 부르고요. 출력이 이제 일정한 상태. 자, 두 번째가 이제 전압 제어죠. 그래서 이 특징이 이제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운전 시에 효율이 좋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압 제어는 이제 방식이 두 가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워드, 자, 레오나드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근어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 일근어 방식이 이제 뭐냐? 부하 변동이 심한 곳이죠. 그래서 이 부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하 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플라이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이 자, 이제 플라이 휠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저항제어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계좌 제어는 이제 전류자를 포함시키면 전류, 전압 저항이니까 이제 ohm의 법칙이다라고 종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류계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을 물어보면 대표적으로 자, 우리 유도기의 속도 제어 중에 하나인 2차 여자법이 답이 되겠네요. 아닌 것을 물어봤을 적에.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얘기인데 4번이 우리 해당이 되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 가능 맞고요. 정토크 제어. 우리 이제 전압 제어를 또 다른 말로 이제 정토크 제어라고도 불러요.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토크가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변기 엘리베이터 사용되는 거죠. 요 워드 레오드 방식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사용됩니다. 이제 속도가 부하 변동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속도가 이제 일정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49번은 이제 아주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 동기 전동기에서 90도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이 나왔죠. 자, 그래서 동기기에 자, 전기자 반작용 파트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자,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왼쪽이 이제 전동기로 놓고요. 자, 오른쪽이 이제 발전기로 놓고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발전기, 전동기 이렇게 놨는데 지금은 이제 왼쪽에 전동기, 오른쪽에 발전기를 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쉽게 왼전 오발, 왼손이 전동기, 오른손이 발전기니까 왼쪽에 전동기, 오른쪽에 발전기를 놓고 따져보도록 할게요. 전동기는 이제 공급 전압이 오는 거고요. 발전기는 이제 기전력이 오겠죠. 자, 위쪽과 아래쪽의 축에는 이제 전류축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감자 작용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자속이 감소하는. 자, 아래쪽에는 이제 자속이 반대로 증가하는 증자 작용이 자,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위상은 시계 방향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동기니까 왼쪽이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 점을 찍고 위상이 만약에 앞서 있다 그러면 자, 위쪽 위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위상이 뒤져 있다 그러면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위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90도 앞선 전류니까 자, 90도만큼에 대해서 앞선 전류니까 같은 방향. 그러면 위쪽에 이제 감자 작용이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1번이 되겠고요. 만약에 전류가 뒤져 있다 그러면 증자 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만 이제 그림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50번인데 여러분들 50번 문제는 T결선에 의하여 3300V의 삼상으로부터 200V, 40kV 전력을 얻는 경우 T자 변압기의 건수비는 약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그 T자 변압기에 자, 건수비 공식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자 변압기라는 게 있는데 그 주자 변압기 건수비에다 2분의 루트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자 변압기는 이제 우리 3상을 2상으로 변환시킬 때 하나의 결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뭐가 있어요? 우드 브릿지 결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어 결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상을 2상으로 바꿀 때 결선 방법이. 그래서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스코트 결선. 그 스코트 결선을 T 결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T자 변압기 건수비가 있는데 그 공식을 주자 변압기 건수비라고 하지 말고요. 건수비는 V2분의 V1이니까 요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2분의 루트 3을 곱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 3상을 정상적인 3상을 2상으로 바꿔버리면 전압의 불평형이 생겨요. 그 탭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불평형을 경감시킬 때. 자, 그러면 이거를 적용하면 V2가 200V가 되는 거고요. 자, V1이 3300V가 되겠죠. 우리 이제 단권 변압기가 나왔을 때만 승합이 되는 거고 그 외의 변압기는 다 강압이니까 1차가 높고 2차가 낮은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2분의 루트 3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하면 14.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시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은 이쪽에 이동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1번 문제는 자, 권수비 역시 문제가 되겠는데 권수비가 30인 단상 변압계 1차에 6600V 전압을 공급하고요. 2차에 40kW. 자, 용량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용량은 뭐 1차나 2차나 뭐 같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뒤진력률이 80% 부하를 걸었을 때 2차 전류 I2 및 1차 전류 I1은 약 몇 암페어인가 물어봤네요. 이때 이제 변압기의 손실은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권수비 공식을 보게 되면 이제 다 2차분의 1차고 전류만 반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권수비 줬고 1차 전압 줬으니까 자, 2차의 전압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항하면 A분의 자, V1이죠. 자, 권수비가 지금 30이고요. 1차 전압이 6600이니까 자, 2차 전압을 220V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압을 구한 이유는 2차 전류를 구하려고 이제 구한 거죠. 왜냐면 이제 P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단상이니까 VI 자, 코사인 세타죠? 우리 용량의 단위가 이제 킬로와트니까 유효전력 공식. 그럼 2차니까 얘가 V2, I2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I2는 자, 이항하면 자, V2 코사인 세타분의 자, P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자, 2차, 얘가 이제 2차니까 얘도 2차가 되는 건데 자, V2가 일단 지금 얼마냐면 220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냐면 80% 뒤진 0.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효전력 값이 2차 40kg니까 자, 40kg 10의 3승 단위를 이제 맞춰줘야죠. 기본 단위.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 227.3A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값이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죠. 3번. 자, 그럼 1차 전류도 구해볼게요. 자, 권수비 A는 전류비는 반대. 자, 1차분의 2차니까. 자, 요거 1차 전류 I1은 A분의 I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A가 아까 우리 30이라고 했잖아요. 자, 30. 그 다음에 2차 전류가 요거 구한 거 227.3A. 자, 이걸 누르면 이제 1차 전류가 나오는데 7.58A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인데요. 자, 그럼 52번은 일정 전압으로 운전하는 직류 전동기의 손실을 X 플러스 Y의 I의 제곱으로 줬어요. 어떤 전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가 물어봤는데 X, Y는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수라는 게 1, 2, 3 이런 숫자들인데 저항이 1옴, 2옴, 3옴 정수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X 플러스 Y에다가 I의 제곱이다. 그럼 이제 손실인데 하나는 철손, 하나는 동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동손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PC라고 했을 때 동선의 크기가 얼마? I제곱에 R이잖아요. 그럼 이 저항 R이 정수니까 Y라고 보면 자, Y가 R이라고 보면 여기 I제곱이 있죠. 그래서 I제곱이 R이 동선이잖아요. 그 얘가 오른쪽에 있는 얘가 동선이 되는 거고요. 왼쪽에 X가 바로 철선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효율 조건은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니까 X는 Y에다가 I제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물어본 건 전류의 크기를 물어본 거니까 자, I의 제곱은 Y분의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I는 자, 루트에다가 자, Y분의 자, X가 되겠습니다. 제곱이 넘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 되겠네요. 1번.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인데, 전동기 슬립의 범위를 물어봤네요. 자, 53번은 이제, 자, 유도 전동기에서,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전동기 슬립의 범위를 물어봤고요. 전동기 슬립의 범위는 항상 0보다 크고, 자, 1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도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 이 발전기는 슬립의 범위가 항상 0보다 작은 마이너스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자, 제동기, 역산기가 있어요. 이 제동기나, 자, 우리 역산기가 같은 건데, 제동기, 역산기는 회전 방향이 이제 반대로 회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나 더 하면 이제 3상. 여러분들 서버 모터가 이제 가끔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자, 하나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보다 크고 슬립이 0.8보다 작다라는 거. 전동기가 이제 지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것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이제 정답 4번에 있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왜 이런 범위에 들어가냐면, 자, 슬립은 공식이 NS분의 자, NS-N이거든요. 그럼 얘가 1이 되는 조건은 언제예요? 얘가 1일 때 얘가 0이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조건은 언제냐면 얘가 1일 때 얘가 1이에요. 그래 이제 0이 되는 건데 근데 얘는 사실 이 회전자의 속도는
전동기가 실제 회전할 때 회전수인데 0도 아니고 1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슬립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두 놈의 속도차가 존재하는데 그 속도차가 얼마만큼이냐면 SNS만큼 속도차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슬립이 존재하는 경우는 두 개가 동시에 SNS만큼의 속도차를 가지고 회전하면 슬립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정지될 수도 없고 얘는 속도가 같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즉 동기 속도에 비해서 이 회전자 속도는 느리다. 얼마만큼 느리냐면 1과 0 사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지도 아니고 속도가 똑같이 도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냐면 이 값이 0. 얼마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예, 1보다는 작은. 그래서 이제 그 범위가 당연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요. 삼상 동기발전기 각상의 유기전력 중 3고조파 제거하려면 코일 간격, 극간격을 어떻게 하면 되냐요. 자, 극간격분에 이제 코일 간격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단절권 계수가 있어요. KP라는 단절권 계수에 보면 이제 공식이 여러분들 사이판인데, 자, 이렇게 외우는 건데요. 자, 여기에 이제 베타가 들어가고요. 여기 N이 이제 고조파 차수가 됩니다. 근데 이 파이는 이제 각도니까 180이 되는 거고, 자, 이 베타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극간격분에 자, 코일 간격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3고조파니까 이 고조파 차수에다 3을 넣고요. 자, 얘가 이제 0이 나오는 시점을 갖다가 여러분들 찾는 건데 두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5고조파 제것이 자, 베타 값의 크기는 0.8이고요. 자, 만약에 3고조파 제것이 베타의 크기를 물어보면 얼마냐면 0.67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이제 시험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자, 2분의, 자, 3고조파니까 여기다 3을 넣으면 3, 자, 베타 파이죠. 그러면 얘가 이제 0이 되는 시점을 찾는 건데, 자, 우리 사인파를 그리면,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게 0도일 때, 180도일 때, 그 다음에 360도일 때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 파이, 요거를 2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파이가 이제 180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가 0일 때 또는 파이일 때 또는 2파일 때 각각 넣어서 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 크기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0이 되는 조건이 베타의 크기를 구하고요. 얘가 파이가 나올 때에 베타, 2파이가 될 때 베타 값을 구하시면 그때 값이 0이 되면서 파형이 0이 되면서 고조파 제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구하면 자, 하나만 해보죠. 자, 여기가 만약에 파이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2분의 3 베타 파이가 자, 180도 파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베타는 그럼 얼마예요? 3분의 2죠. 3분의 2. 여기다 3분의 1을 넣으면 얘가 자, 파이만 남고요. 여기 우변도 파이가 남으니까 그 파이가 180도니까 0이잖아요. 0. 자, 그래서 고조파 제거가 되는데 이게 얼마냐면 0.67이 나와요. 그거를 밑에 해설에 다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0.67이 됐을 때 제어가 되는 게 아니라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까우면 고조파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고조파 제거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까운 값이 0.67이니까 나머지 값도 똑같이 구해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가장 고조파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두 가지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인데요. 자, 55번. 자, 여러분들 이제 55번 문제는 전기자 총 도체수가 500이고요. 자, 6국의 중권, 직류 전동기가 있고요. 전기자 전전료가 100A일 때 발생 토크를 물어봤습니다.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죠. 한극당 자속은 0.01 웨버라고 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권이나 파권을 주고 토크 공식을 물어봤다 그러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2파이 A분의, 자, P자 파이에, 자, IA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단위가 뉴턴 메타가 아니라 킬로그램 메타니까 여기다가 이제 9.8분의 1을 자,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뉴턴 메타와 킬로그램 메타 사이에는 9.8의 크기가 이제 성립되니까 자, 뉴턴 메타에서 킬로그램 메타로 표현할 때는 9.8을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8분의 1을 곱한 거고요. 자, 이제 중권일 때는 A하고 P가 같으니까 자, 약분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중권은 병렬권인데 A하고 P가 같고요. 자, 만약에 이제 문제 조건에서 파권이 나왔다 그러면 병렬 헤르스가 무조건 2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로 여러분들 암기했을 거예요. 자, 그럼 2파이분의 지금 중권이니까 약분이 되고요. 자, 총도체수가 아까 500. 그 다음에 이제 자속파이가 한극당자수 0.01 웨버.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전류가 100A. 여기다 이제 9.8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누른 값이 얼마 나오냐면 8.12. 자, 킬로그램. 자, 메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인데요. 자, 56번 문제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와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이 속도가 상승했을 때, 속도가 점점 이제 상승하면 그 출력이 토크보다 나중에 최대값이 도달이 되죠. 실제. 그래서 이제 속도가 상승하면 출력이 토크보다 나중에 최대값이 이제 도달하기 때문에 최대 출력이 최대 토크보다 고속도에서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답으로 하나 보시면 돼요. 답으로. 자, 그다음에 57번인데 단자 전압이 220V고요. 부하 전류가 48A, 계자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이 0.2, 분권 발전기 유도기 전력 물어봤네요. 유기 전력, 전기자 반작용은 이제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분권 발전기에 발전기는 이제 분권 발전기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전동기는 이제 직권 전동기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근데 병렬로 연결된 거죠. 계자와 전기자가. 자, 그래서 이는 이제 V 플러스 IA에 자, RA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전기자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I 플러스, 자, 물론 이제 IF가 되겠습니다. V 값을 갖다 지금 줬는데 220V 줬고요. 자, 플러스 전기자 전류를 구해야죠. 자, 지금 보면 이제 부하 전류가 48A, 계자 전류가 2A니까 전기자 전류 이제 50A가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50을 넣고요. 전기자 저항이 0.2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하면 230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래서 이제 이 병렬이니까 나눠진 전류를 합치면 이제 전체 전류, 전기자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200kW, 200V의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고요. 전기자 저항이 0.025ohm일 때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직류기의 이제 전압 변동률 공식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자, 요거죠. Vn분의 V0 마이너스 Vn 곱하기 자, 100이 되겠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이 V0인데, 자, V0는 모브아이션으로서 입력, 기전력과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안 줬으니까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권 발전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V 플러스 IA에 자, RA가 되고요. 자, 이때 V를 얼마 줬냐면 200V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부하를 걸었을 때 200, 모브아이션은 얼마냐. 그래서 200 플러스 항상 이제 모브아시가 전압이 큰 거니까요.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전류가 지금 안 주어졌으니까요. 자, 구합니다. 자, 분권은 두 개에 나눠진 전류를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 용량이 주어졌으니까 V분의 P 플러스 RF분의 V로 자, 표현을 해줘야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P는 VI니까 I는 V분의 P가 되는 거고요. I는 R분의 V, 오메 법칙을 적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V가 자, 200V라고 했고요. 용량이 자, 200kg니까 자, kg를 환산하면 이제 10의 3승이고요. 자, 플러스 계자 저항이 안 줬죠. 지금 계자 저항을. 그러면 이 계자 저항 안 줬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자, RF분의 V는 0이니까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1000A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1000A. 자, 전기자 저항이 아까 0.025ohm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구하면 225V가 되겠습니다. 무브화 전압이. 자, 그럼 이제 무브화 전압 여기다가 자, 225를 넣어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부하를 걸었을 때 이 전압은 200V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누른 값이 얼마 나오냐면 이제 12.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이 있냐면 2번이 있네요. 2번. 정답 2번.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자, 59번인데, 자, 여기서 한번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59번 문제는요,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를 IA, 역류를 코사인이라고 했을 때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을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왼쪽이 전동기, 오른쪽이 발전기, 그래서 위에 감자작용, 아래 증자작용을 했는데, 그 외에도요, 동기기 전기자 반작용에서 자, 횡축 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제가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해드렸을 건데, 이 횡축 반작용을 다른 말로는 자,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부르죠.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직축반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성분을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렸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세타고요.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x축하고 y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축을 갖다 우리는 x축. 자, 여러분들 이 축을 우리는 이제 y축이라고 하자는 거죠. 자, 그럼 x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횡축이라고 부르잖아요. 횡축. y축을 종축이라고 부르죠. 근데 또 다른 말로는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직축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윗변이잖아요. 지금 x축이. 이 윗변의 크기는 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높이가 종축, 직축, y축이니까 여기는 이제 뭐예요?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횡축 반작용, 교차 자화작용의 성분은 아예 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직축은 y축이니까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상을 물어보는데, 이 횡축은 지금 여기 밑변 실수부잖아요. 그 알만해로잖아요. 알만해로. 그래서 이제 위상이 자, 동상이라는 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59번에서 보시게 되면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전류 i가 다 들어가 있는데, 코사인냐 사인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횡축 반작용의 성분이니까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걸 찾으면 정답이 자, 1번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만약에 직축 반작용의 성분을 물어봤다 그러면 사인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보기에 문자는 다 전류 i가 주어질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0번인데, 단상 유도전동기와 삼상 유도전동기를 이제 비교했을 때 그 단상 유도전동기의 특징에 해당되는 게 물어봤는데, 그 삼상과 단상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회전자계가 삼상은 발생하는데 단상은 회전자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전자계가 왜 중요하냐면, 그 회전자계가 있어야만 기전력을 발생시키고요. 기전력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힘이 발생해서 전동기가 회전하는 건데, 그 회전자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전동기가.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한 게 단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상 유도전동기는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하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삼상은 그 상이 3개라서 회전자기가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이 2개 이상이 돼야, A상, B상 2개 이상 돼야만 회전자기가 발생합니다. 근데 단상은 파형이 하나잖아요. 상이 하나. 그래서 회전자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하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산업기사 1회 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잠시 뒤에 또 2회, 2019년 2회 문제 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